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를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히 완성할 수 없죠.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라는 것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로 확대 격상시키는 그런 성과를 이제 거두시고 모든 이 방문국 정상들로부터 지지를 확인하셨는데요. 기존의 한국 외교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포럼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. 여기에는 외무부 장관 급에서 함께 한중앙아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협력 포럼이었죠.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실질적인 협력과 그것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. 2025년 한국에서 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이 개최됨으로써 이제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.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제 이런 그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그 이미지와 영향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다지고 또 강화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구체적으로 K 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.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, 그리고 또 산업 생산력, 이런 것들을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잠재력과 또 인적 자본들을 결합함으로써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협력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.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핵심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확보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들, 우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히 했다. 이 부분입니다. 경제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있죠.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들, 가스나 석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지금 핵심적인 경쟁의 중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여기에 필요한 희귀 금속들, 그 다음에 희토류들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풍부한 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이나 그리고 또 미래광물 이런 차원에서 이런 핵심적인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,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고 또 수주하게 되는 그런 이 활동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에너지, 플랜트, 그리고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. 잘 아시는 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천연가스의 중요한 그 보고이고요. 우리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플랜트 사업 같은 것들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이번 방문 시에 동행한 65개 기업의 경제인 대표들이 좋은 사업의 기회들을 발굴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다양한 약정들을 맺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.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대통령 방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. 특히 리튬 광산 개발이라든지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의 전력 산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기로 한 점이라든지 석유, 가스, 화학 분야에 있어서의 카자흐스탄의 이 노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산업 발전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점이라든지 인력과 관련해서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 그것을 위해서 한국의 지원을 약속한 점이라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요, 잘 아시는 것처럼
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신 것은 이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금 더 내실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요. 이번에 또 이 교통, 에너지, 인프라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논의되었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 더욱더 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. 그 이외에 자동차, 화학, 바이오, 그리고 특히 ICT 협력 이런 분야가 우즈베키스탄과 중요한 협력의 분야로 논의되었고 향후 한중앙 관계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국제정치가 변하고 있습니다. 국제정치가 변화해 간다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경제적인 상호작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따라서 탈냉전 시기에 지구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가치 체계, 밸류체인으로 엮어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진영화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화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물류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.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방식으로 물류 체계에 대응하기보다 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따른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물류 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생산력 그리고 또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단히 신경 써야 될 지점이라 생각됩니다.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물류 거점으로서의 지경적 가치라는 것이 대단히 높은데요. 예를 들자면 우리 국내 항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나보이 물류기지 같은 경우에 중앙아시아의 나보이 공항으로부터 유라시아 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5시간이네요. 4시간에서 5시간 이내면 유라시아 전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물류라는 것은 사실은 혈관과도 같아서 물류가 딱 마비가 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고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다 무용지물이 돼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핵심 광물들을 또 같이 개발하고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배송되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. 유라시아에서 지금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남북 교통 운송망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라시아 남부의 항구들과 유라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다양한 물류 통로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 중앙아시아를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역의 중요한 지경학적 가치, 전략적 또 물류적 그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. 그런 면에서 한국이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에 또 나아가서 글로벌 물류의 중요한 거점으로 개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 그곳에서 또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전략은 대단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